끝다. 다 음소거가 되어 있으시구나.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잘 들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단 쪼끔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 50 분에 쪼끔 일찍 들어왔는데 다들 너무 이렇게 인자하게 웃으면서 또 들어와 계셨어 가지고 굉장히 또 예 저도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또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지금 사회 경험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적은 것 같거든요. 적은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쪼끔 드려야 될지를 사실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이게 '의미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늘 제 주제는 뭐 아미의 사업 설명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쪼끔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여정이다.'라는 거를 쪼끔 생각을 가지고 요렇게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이제 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쪼끔 나의 Y를 다시 세우는 경험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런 젊은 총각도 저런 이유에 의해서 저렇게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경험치를 또 내가 후원하는 사람에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쪼끔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주제가 이제 의미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 삶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의미를 찾기가 쪼끔 어렵다.'라고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른 말로는 결핍이죠. 결핍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제 스토리가 쪼끔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뭐 스리리치, 스리리치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돈과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쪼끔 분리를 해 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도 금전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이제 많은 그런 결핍이라든가 니즈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올해 30 이거든요. 30 인데 뭐 돈적으로 엄청나게 결핍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 쪼끔 이렇게 올라가 제가 태어났을 당시에 저희 집이 쪼끔 가난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제가 쪼끔 일찍 철이 들고 저희 부모님한테 사실 돈 쪽으로 뭔가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돈이 없으니까 쪼끔 슬퍼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쪼끔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장남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안 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욕심을 쪼끔 많이 접어두게 되고 뭔가 하고 싶어도 얘기하지 않게 되는. 대신에 내가 만약에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그래도 쪼끔 돈을 막 엄청나게 막 벼락부자가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쪼끔 넉넉하게 좀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첫 번째 결핍이었고 두 번째 결핍은 이제 시간인데 저희 집이 아까 전에 가난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책임감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지금 이제 여기 들어와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저희 아버님의 나이인데 다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대신에 이제 자식하고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지금 제 나이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를 낳고 제가 한 5 살이 됐었을 시기인데 사랑은 하는데 사랑하는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이제 그렇게 어쨌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철이 들고 이제 성인이 넘어가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지만 그전까지는 사실은 가족에게 있어서 저희 아버지는 되게 무서운 존재, 어려운 존재였거든요. 사실 기성세대 분들이 아들하고는 거의 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이 쪼끔 많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제 얼마 전에 OM에서 제가 들었는데 직장 생활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시는 분이 1%가 안 된다라고 누군가가 표현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1%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저는 직장 생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해라. 공무원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 직장 말고 다른 종류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이것저것 쪼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사업을 쪼끔 생각을 했었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실수로 다음 것까지 나와 버렸는데 사업이라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일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많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가 않으면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그냥 자영업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20 살, 21살 요 나이 때.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사실은 뉴스라든가 신문 스크랩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중에서 하나 이렇게 찾을게요.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 살리기 특단 대책을 세워라." 이거 2021년 거 그냥 스크랩을 하기는 한 건데 그때 당시에도 요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 공부를 애매하게 열심히 하고 애매하게 잘해서 애매한 대학을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그 일반적인 평범한 직장인의 마인드로는 이 사업과 자영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다음에 했었던 게 이제 투자를 쪼끔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저희 나이 때 요즘에도 이제 주식이라든가 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제가 사실 저희 나이 때보다 쪼끔 더 빨리 이런 걸 트인 입장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키움증권이라 그래 가지고 모의 투자 1,000만 원을 했었었어요. 근데 깔끔하게 말아먹고 '이거 쉽게 덤비면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쪼끔 많이 느끼셨었거든요. 아마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도 내가 이렇게 뭔가 추가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뉴스라든가 경제에 대해서 쪼끔만 보시면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넣어 놓은 거 있는데 보기가 어려워요. 두려워요. '얼마나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뉴스에 가끔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고물가 혹은 이제 미국의 빅스텝이 2024 년에서 2025년 정도에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그때까지 강제 장투 그러니까는 돈이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아주 큰 리스크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직이에요. 왜냐면은 직장 생활은 제가 하기 싫었으니까. 근데 이것도 쪼끔 알아보니까 일단 제가 애매하게 공부하고 애매하게 공부 잘해서 애매하게 대학을 갔기 때문에 이 전문직은 제가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쪼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 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현실 점검이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하기도 전에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깨닫고 소위 말하는 이제 속으로 '미치겠다.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살짝 답이 없다. 나 진짜 그냥 직장 생활 해야 되나?' 왜냐면은 제가 갔었던 대학교의 학과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이병환 리더님이나 이제 김지용 리더님이 많이 아마 아실 텐데 그분들이 하는 업종이에요, 제가 갔던 대학교가. 근데 이제 그쪽이 사실 당장의 직장 생활에 의한 고수익은 보장이 되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더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미치겠다라고 해서 제가 대학교 때 사실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 공부를 하는 것보다 제 삶을 먼저 꿈꾸기를 바랐기 때문에 자기 계발을 훨씬 많이 해서 그때 한 20 가지 넘게 자기 계발을 좀 다양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거창하게 뭐 자기 계발을 뭐 하고 싶어서 했다 뭐 혹은 내가 뭐 열심히 살아야 돼서 했다 이런 거보다는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치기 싫어 가지고. 그러니까는 제가 그 기회를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제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제가 열심히라도 사는 것처럼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런 기회들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제 저희 어머니로부터 제가 이제 이 미팅장에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먼저 가 보자라고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단계를 하시니까 이제 아들로서 제가 좀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말로 거부를 하기보다는 좀 알아보고 좀 이렇게 말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사실 굉장히 가벼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았었고 또 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많게 되게 어렸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어머니가 하는 거는 쪼끔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가면서 쪼끔 들어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가 꾸는 꿈을 혹은 내가 이 속에서 이걸 도구로 잘 활용만 한다면 '정말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또 제 언어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리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제 스토리고 이제 여기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합리적으로 쪼끔 이해가 됐었던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실 점검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신문이라든가 뉴스 스크랩을 지금도 많이 해요. 그래서 몇 장 이렇게 뽑아 왔거든요. 이제 가볍게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기름값, 뭐 고물가, 뭐 월급쟁이, 세상이 바뀌었다, 물가가 힘들다, 열정페이, 월급 루팡 낳는 주 52시간 뭐 다양한 얘기인데 그 쉽게 얘기하면 뭐 힘들다는 얘기죠. 힘들다는 얘기고 꼭 이 뉴스를 보지 않아도 지금 여기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체감으로. 체감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아메이 사업 설명이라든가 이제 OM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메이는 플랫폼 비즈니스다." 혹은 뭐 "굉장히 비전이 있는 4 차 산업혁명에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그런 미사여구 다 빼고 내 가정 경제에 대한 흐름을 쪼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열심히 사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추가 소득이라든가 추가적인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도구로는 미래가 살짝 보이지 않고 아니면 당장 내 삶이 빡빡하니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 가정 경제에 대한 현금 흐름은 냉정하게 쪼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히 아메이가 그냥 좋아 보여서 미팅에 조인이 되고 해 본다 이거는 그냥 그 '취미 생활과 같은 비즈니스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쪼끔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직업의 사분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쵸? 그러면 맞은편에는 뭘까요? 당연히 지출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소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그냥 한 가지 예시를 들게요. 지금 저희가 8시 부터 이 미팅을 와서 이제 듣고 있는데 내가 되게 바쁘게 퇴근을 해서 급하게 식사를 마치고 내가 8시 이 줌을 시작을 하는 거에 되게 급하게 뭐 어딘가에 앉든 아니면 화면을 끄고서라도 듣든 내가 되게 급하게 뭔가 왔다. 다른 말로는 '내가 여태까지 오전 시간, 오후 시간을 내가 돈 버는 데 썼다.' 이거는 소득 중에서도 노동 수입이죠. 예. 시간하고 돈을 맞바꿨 으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여기에 속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지출에 대해서 쪼끔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지출 같은 경우에 쪼끔 이렇게 카테고리를 제가 좀 대략적으로 나눴는데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내 가정 경제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가는 것 같다.' 다른 말로는 이제 가계부를 쪼끔 체킹을 해 본다라고 하죠. 가계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출 처음에 고정비 나가죠. 고정비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출 끼고 아파트 살면은 뭐 대출 이자하고 원리금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공과금, 통신비 요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요게 이제 요즘에 평균적으로 3인 가족, 2인 가족이 사실 많으니까 그게 한 8-90만 원 정도 이상이 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각자의 가계 경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필수 생활비. 이거는 이제 체감적으로 바로 와닿는 부분이죠. 뭐 밀가루 사는 거, 밀가루 많이 올랐는데 뭐 식용유 사는 거, 아니면 기름값 넣는 거, 아니면 내 자녀하고 먹을 거 사는 거. 그쵸? 요런 필수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의식주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들. 이것도 식비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식비 사실 거의 안 들거든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지금 똑같은 걸 사는데 35만 원, 4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앞서서 이제 그 스크랩한 거를 몇 개를 보여 드렸는데 많이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또 키우시는 분들 혹은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기본 단위가 만약에 100 에서 200 이상이 훌쩍 당연히 넘어가실 것 같은데 요것도 쪼끔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가치 소비입니다. 요즘 이제 MZ 세대 용어로 다른 말로는 가심비라고 하는데 비싸고 싸고 ESG 경영이다 뭐다 이런 거를 따져서 '내가 여기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치 소비라고 해요. 이제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취미 생활에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를 위한 보상 뭐 맥주 뭐 혹은 저녁에 술 한잔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주말에 뭐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거 요런 게 다 가치 소비가 되는데 지금 사실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가장 먼저 줄이는 게 가치 소비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분노에 있고 우울해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가치 소비가 아마 이제 거의 없어졌을 건데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노동소득을 통해서 고정비와 필수 생활비와 가치 소비를 내가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내 5년 뒤, 10년 뒤에 내 가정의 미래 혹은 나 혼자만의 미래가 준비가 되고 지금 당장 돈을 모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베풀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거는 취미 생활처럼 그냥 '경제강이 좋다.'라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무언가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되는, 요즘에 흔히 말하는 N잡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8 시에 이제 이 OM을 들어오시기 위해서 방금 전에도 예시를 드렸지만 굉장히 바쁘게 하루를 달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날이 너무 덥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저녁 시간 혹은 주말 시간에 피곤한데 뭔가를 플러스 알파로 해 나간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것도 어쨌든 간에 노동과 시간을 맞바꾸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기본소득, 요즘에 이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사실 그거는 뻔하잖아요. 최저임금이 올라도 물가 오른 거 못 따라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쪼끔 더 봐야 하냐면 인세 수입이라는 거를 쪼끔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득 중에서도.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은 인세 소득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실 거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쪼끔 드리면, 인세 소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작권료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의 달세와 같은 소득,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캐시 슬라이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실 요즘에 캐시백을 주는 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내 생활 패턴 속에서 그게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인세 아닌 인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아메이도 인세 소득에 들어가게 되고. 그쵸? 그러면 이 인세라는 거는 사실 다른 말로는 자산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 자산에 대해서 쪼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옛날에는 굉장한 부의 상징이고 멋졌지만 지금은 자산이 증가하지 않으면 자산 아니에요,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쵸? 뭐예요? 부채라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 인세 소득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은 시스템을 통해서 내 자산이 증가해 나가는 과정이 메커니즘으로 마련이 되면 그거를 이제 자산이라고 쪼끔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 서태지 씨가 그 건물을 한 50억 정도에 샀는데 그 한 15 년인가 20년 정도 갖고 있다가 지금 400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아파트를 지금 뭐 50 평짜리에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사실 내가 살면서 매일같이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딱히 투자 소득도 없고 신도시가 워낙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내 집값이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설사 떨어지지 않고 유지만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내 집값은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부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리스, 렌탈, 클라우드 소유 아니 공유, 쉐어링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를 쪼끔 이제 20-30 대를 후원하실 때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메이라는 거를 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드리면, 그 노동 수입만으로 1 차적 욕구가 해결되는 비율은 채 1%가 되지 않는다. 평범한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1 차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높죠. 예, 1% 밖에 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도구인 자산에 대한 관심을 요즘에는 저는 흥미 유무 없이 강제로라도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하는 거를 사실 나쁘게만 보지는 않거든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제가 "주식한다." 뭐 "한다." 이러면은 쪼끔 우려를 많이 표하기는 하세요. 근데 요즘 세대가 그런 거 안 하고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30 평짜리 집 사는데 10억 짜리 하는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그냥. 그쵸? 저도 이제 집을 사야 되는데 막막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관심 유무를 가지는데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가지고 가야겠죠.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자산은 리스크가 있어서 너무 두렵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돈 그냥 모아라. 적금 넣어라. 예금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자산이지만 리스크가 없다면 내 인생을 걸고 한번 해볼 수 있는가?"라고 나한테 쪼끔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생을 걸고라는 거는 이 비즈니스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건 아닌데 쉽진 않아요.
그 얼마 전에 장준기 리더님이 A7070 에메랄드에서 힘들다와 쉽지 않다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셨는데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쉽지는 않지만 해 볼 만한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진짜 인생을 걸고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아메이를 위해서 말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런 요건이 되고 내가 그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 쪼끔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메이로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회사 소개 들어가는데 자 이제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1959 년도에 미시건주 A다시에서 저기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동그란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옛날에 주유소터였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창고지에서 시작한 아메이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희망을 줬기 때문에 기적의 1마일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요렇게 굉장히 큰 연구단지와 더불어서 제조 공장을 가지게 된 제조회사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58개국의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국적 기업이고요. 또 이제 요즘에도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미국 기업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각지의 현지 법인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세금을 내고 그 나라의 가족 그 나라 경제를 도움을 주니까 그냥 '그 나라 기업이다.'라고 쪼끔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1 년부터 들어와서 지금 이제 1959 년도에 미국에다가 제공한 요 꿈의 태동이 우리나라에 1991 년부터 제공이 되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라는 게 이 아미의 기본 모토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기회예요. 아미를 하게 되면은 저도 많은 분들을 보게 되지만 본인이 하는 노력에 비해서 너무 과분한 것을 요구한다거나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사람에게 이제 기회는 제공이 되었지만 본인이 그 기회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만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계셔서 이제 저의 얘기도 이렇게 너무 경청을 잘 해 주시는 여기 사실 다이아몬드 이상분들은 너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사실 우리가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역전을 하겠다, 내 스폰서님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크게 4 가지 모토를 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자유, 내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족, 내가 이루면 가족이 보상을 받고. 희망, 왜냐하면 인쇄소득이기도 하고 특별한 리스크가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상. 이게 아메이가 아메리칸 웨이이기 때문에 미국적 방식이거든요. 한국적 방식하고 다르게 미국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초이스 하나, 하다못해 스쿱 하나까지 내 돈으로 다 사야 되지만 대신에 이루면 보상은 확실하게. 이게 이제 아메리칸 웨이다라는 거를 쪼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창업자 및 경영진인데 사실은 지금 밀란드 판트 이제 3 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전문 경영인 체계로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진을 같이 가지고 올까 했는데 이 사진에 너무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밀란드 판트 사장님은 인스타그램 보면은 많이 나오니까는 거기서 얼굴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크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60 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내 친구하고도 60 년의 우정을 가지고 가기가 쉽 여기는 이렇게 1 세대에서 시작된 우정이 2 세대까지도 넘어와서 아베이가 더욱더 진보되었다라는 거를 또 얘기를 드리고 싶고 윤리적으로 또 따져 봤었을 때 이 아베이의 자 여기 전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제이 베넨델 회장님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했었는데 그 아들이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2 번씩이나 했다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 굉장한 일이고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에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필드에서 마케팅 해줄 때도 많이 얘기를 해 주는데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쪼끔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이 미국 상공회의소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 전경련하고 똑같은 건데 전국 경제인 연합회인 건데 우리가 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얼마 전에 나온 이코노미스트에서 우리가 빅스텝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코로나 시대에 돈을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만큼 돈을 많이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금리를 맞춰가야 된다라고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속된 말로 밑밥을 이렇게 깔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크게 걱정이 없었던 거고 그렇게 돈을 풀어도 자국민이 그렇게 금리만 조금 올려주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전 세계 경제인이 어떻게 보면 대표인데 이 미국 상공회의소는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미국의 300만 개 기업의 그 전경련의 회장을 우리 아미에서 역임을 했다라는 거를 발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인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리성이 검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켜주지 않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1세대에서 그 친구가 두 분이 세 가지고 굉장히 윤리적으로 잘 이루어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정신 세계가 2세대까지 계승이 돼서 2세대가 두 번이나 역임을 했다라는 거는 이 아미의 그 기업가 정신이자 우리 이 사업가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이 윤리적인 방식이 그대로 계승이 되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윤리성이라는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크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고 사실 이 미국에서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개인 기업으로는 28위에 선정이 되었다라는 건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 기업이 28위를 했다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개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주식회사라는 것은 그 주식을 출자한 다음에 그 주식을 사게끔 해서 그 자본을 가지고 내 회사가 발전하게끔 다시금 만드는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주주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주주들의 의결권에 의해서 기업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아메이가 개인 기업인 이유는 그런 주주들에 의해서 미국에서 이 아메이의 윤리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개인 기업으로 이렇게 아직까지도 맞춰 놓은 거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에메랄드 이상 되면은 주주 배당은 아닌데 에메랄드 이상은 0.25% 주식 배당을 받는다. 이런 표현도 이제 리더님들 사이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우리가 요즘에 이제 S&P, 무디스, 피치 이런 거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무디스라는 회사가 사실 나라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회사인데 이 무디스의 모회사가 있어요.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회사. 버넨 브래드 스트리트라고. 거기서 가장 신용 등급이 높은 수준을 5A1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5A는 A는 이제 신용 등급이 A 등급, 1등급이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고 5는 실질 추정 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 더군다나 이 아메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따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내가 뭔가 기업에서 뭐 건물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한국에서 우리가 매장을 차린다거나 할 때 그 다 아시죠? 매장이 그거 다 임대해서 쓰는 거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한 신용평가 지수가 원등급. 그러니까는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을 확률이 1% 미만. 그렇죠? 지금 누가 음소거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잡음이 살짝 끼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게 지금 1998년도에 아메이라는 기업이 두 번째로다. 1998년도가 무슨 해였어요? IMF 이후에 기업들이 하도 많이 도산을 하다 보니까 대체 해외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조금 잘 살아남을까 이런 것들을 1년에 걸쳐서 이렇게 연재를 한 건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아메이가 5A1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옛날 자료를 가지고 왔냐면 이때부터 이미 아메이는 기업 평가 지수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5A1을 유지를 하고 있다. 사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뭐 도요타라던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3M, 뭐 소니 이런 친구들은 그 시정평가 지수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의 이제 신용평가 5A1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메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가지고 왔다. 이거면은 저는 사실 시정도가 끝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용도는 요렇게 옛날 거를 쪼끔 차용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 회사가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추구하는 아이템이 뭐냐?'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그 브랜딩 결로별로 다 준비를 할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뭐 너무 많은 리더분들께서 제품에 대한 감동을 많이 얘기를 해 주시기도 하고 제가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실 저는 마케팅으로 비전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경험이 다른 리더분들에 비해서 쪼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만 가볍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는데 가장 왼쪽 사진에 있는 거 보면은 건강기능식품부터 홈류, 정수기 청정기 냄비, 그리고 이제 뉴트리라이트군, 홈퍼스널 계열들, 화장품 계열들을 통해서 450 가지 하이 퀄리티 제품을 직접 이게 만든다. 그쵸?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 우리 아메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질이 높은 생필품을 취급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사실 요 한 장의 도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뭐 이게 넘버 원 전 세계 넘버 원이다 뭐 굉장히 탑 5다 이런 얘기는 사실 요즘 분들 중에서는 제품에 대해서는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엘사백하고 라이드를 넣었는데 예 지금 누군가가 네 소리가 쪼끔 나고 있는데 요거는 소리 음소거를 쪼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쪼끔 얘기를 드리면 20% 라이드와 L400은 제가 요렇게 또 왜 꺼냈냐라면은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대해서 쪼끔 잘 겨냥을 하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20% 라이드를 통해서 어 잠시만요. 지금 여기 음소거가 안 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음소거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요즘 시대에 나오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잘 겨냥을 하지 않았나. 저만 해도 이제 라이드를 통해서 정말 근력량이 많이 늘고 운동하기가 쉬워지고 또 최근에 다타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재미있게 또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요즘같이 탈모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시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엘사백이라는 거를 통해서 사실 아미가 얼마나 좋은 기술력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 사업가가 쪼끔 더 공부를 해서 얘기를 해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TV에서 관련된 이런 머리에 쓰는 이런 엘사백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시장을 다 장식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많이 이게 전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가지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5센트 바이크하고 이제 L400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 브랜드 체인지에 대해서 쪼끔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아메이라는 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걸 갖다가 이렇게 시작한다라기보다는 치약, 칫솔, 클렌징, 뭐 건강기능식품, 뭐 좋은 공기, 헤어, 운동 기구, 바디류 등등을 우리가 사실 마트에서 기존에 썼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예시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마트에서 썼다라고 가정을 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보다 지출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를 쪼끔 기준으로 보면은 달 평균 한 30만 원 정도 이제 소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옛날에는 0.05% 정도가 됐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트라든가 뭐 캐시백 포인트에 따라서 1% 에서 2% 까지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극소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캐시백, 가방에다가 모은다라는 표현을 써서 일정 포인트가 모이기 전까지는 그 마트에서 쓸 수가 없고 또 모였을 때는 그 마트에서만 쓸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극히 단순한 단순 소비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아미마트 브랜드 체인지를 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요즘에는 그냥 뭐 멤버십 가입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얘기 그냥 일반 마트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쪼끔 요렇게 보게 되면 아미마트에서도 그냥 가볍게 내가 멤버십 가입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 택배해 주고 30% DC도 해 주고 그다음에 소비자분들이 사실 가장 무서워하는 게 써 봤는데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손해를. 근데 이 아미에서는 3 개월 이내에 절반까지 써도 그 가격 그대로 반품을 해 주는 100% 만족 보증제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의 노력분에 따라서는 이제 35% 캐시백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캐시백이라는 거는 가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캐시를 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소비가 수익이 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만 원 정도를 쓰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약 3% 정도의 캐시백이 제공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시게 되면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될게요. 자, 이게 소득의 원천을 조금 봐볼게요. 이제 왜냐면 제가 전 페이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래요. 어쨌든 아메이는 다단계고 피라미드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요즘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가 쓴 돈을 가지고 너희가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소비자가 있겠죠? 저희도 소비자니까. 그러면 원래 총판도 있고 도매도 있고 소매도 있고 광고도 있는데 다들 가로치고 뭘 가져가요? 마진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그랬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200원에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즘엔 사실 더 되지만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1000원을 넣었습니다. 그냥 요즘에는 사실 2000원 넘어갑니다.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쓸데없이 가지고 가는 그 금액을 800원이라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게 됐었었는데, 미국의 한 선구자가 이제 월마트의 창시자죠. 그분이 대형마트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조금 일반적인 마트들보다는 떨어져 있어요. 시내에서. 근데 차 타고 일부러 와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0% 세일을 해줘요. 근데 총판 마진, 아니, 도매 소매를 다 없애고 광고하고 오면은 대신에 모든 제품이 다 있어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700원에다가 쓰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형마트는 총판과 도매와 소매가 가져갈 돈을 다 가져가지고 500원이라는 마진을 가지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이제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었던 기존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축적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바빠지니까 마트를 갈 시간이 없어져.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택배만 더해가지고 인터넷 홈쇼핑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마진은 500원을 가지고 가는데 30% DC와 택배 서비스를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 결과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은, 아, 이 돈들이 어쨌든 간에 조금 나한테는 많이 손해가 되는 것 같다. 제품은 200원짜리인데 내가 왜 여태까지 700원을 써야 되지?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직거래 방식이 요즘에는 이제 유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아메 같은 경우에는 제조를 400원으로, 그러니까는 원래 200원에서 200원을 더 올려서,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지만 그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이거를 내가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알린 사람이 있지 않으면 이거를 어떻게 제품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아메이에서 그때 우리 제품을 사랑해 주시는 애용자분들에게 그분들이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보자.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제 창업자 두 분께서는 같이 영업을 뛰시면서 사실은 이제 디스트리뷰터라고 하죠. 지금의 ABO를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이제 ABO가 ABO를 또 플랫폼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고, 그 노력에 최대 35%의 캐시백을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된다라는 개념이 지금의 아미 마케팅의 소득의 기본 원천.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누군가의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쓸 유통인데 유통비들인데 그거를 조금 아껴서 내가 노력을 한 과정에서 각자가 노력한 만큼 조금씩 가져간 거기 때문에 합리적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요걸 가지고 조금 이제 수익 구조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한두 번씩은 보셨을 건데, 자, 이 스폰서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요 마케팅을 알려주신 분이고, 나를 조금 이제 나한테 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A, B는 내가 이제 친구라던가 지인한테 알려봤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의무 구매가 있지는 않지만 20만 포인트가 넘어갔을 때부터 캐시백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각자 그냥 20만씩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소비자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림이 피라미드와 상당히 유사한 삼각형 구조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졸려하지 않도록, 그렇죠? 내가 마케팅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S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다? 우리 아메이는 노력순이고
나중에 가입했는데 캐시백이 충족되신 분들부터 먼저 캐시백을 나누어 준다.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는 A와 B가 되겠죠. 그러면 A와 B는 20만 포인트에 대한 3%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돈이죠. 3%니까 6천 원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실 이 아미에서는 그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캐시백을 조금 이렇게 올려주는 제도라 그래서 이 PB와 BB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대 1.73배. 그래서 6천 원에 실질적으로는 1.73배를 캐시백으로 받게 되지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PB의 개념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나의 순서가 되었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미 입장에서 보면은 A하고 B한테 내가 나도 썼지만 이게 알리지 않았다라면 매출이 올라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분을 합산해 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A 20만, B 20만, 나 20만 해서 60만 PB가 되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6% 적용을 받게 돼서 36,000 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내 그룹 전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A하고 B가 쓴 노력이 있죠. 그리고 그분들이 캐시백을 받을 만큼 노력을 했죠. 그래서 6천 원씩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 노력분을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가입했는데 노력하신 분들한테 선 입금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더하면 12,000원이죠. 그래서 나는 24,000원을 가지고 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스폰서의 입장에서도 나 A, B가 스폰서가 최초에 나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그룹이기 때문에 아미 입장에서는 합산을 해주고 80만 포인트가 되게 돼서 48,000원이 되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 A, B의 노력분을 빼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나 A, B의 노력분이 36,000원이었기 때문에 12,000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미가 먼저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 부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득이 역전될 수 있다. 왜? 스폰서는 한 명한테 알렸는데 나는 두 명한테 알렸더니 캐시백이 두 배더라. 자, 이렇게 따지면 만약에 A가 세 명한테 알리게 되면 A는 나보다도 그렇고 스폰서보다도 캐시백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거를 조금 기대 효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기본적으로 아메이가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캐시백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브론즈 구조라 그래 가지고 요즘에 이제 아미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 허리라인 강화라 그래서 초기 사업자분들 혹은 내가 조금 이 아미를 통해서 스몰 비즈니스 혹은 추가 소득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똑같이 20만 포인트를 유지를 했고 내가 재밌어서 C에게도 알렸는데 C가 20만 포인트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내 전체 매출이 9%라고 하면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그래 가지고 원래는 9%가 되면은 10에서 15만 원을 받게 되는데 플러스 알파로 브론즈 키트라는 선물을 줘요. 왜냐면은 이거 사서 사실 샘플링 한다라거나 내가 써 보는 것도 사실 다 돈이잖아요. 물론 반품을 할 수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이 한국 정서에서. 그래서 "이거 써 보세요. 저거 써 보세요. 이런 샘플 줘 보세요. 저런 샘플 줘 보세요." 해서 브론즈 키트가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나가는 걸로. 그러니까는 다 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사실 이게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여성분들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쪼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 단계는 이제 A, B, C가 쪼끔 요렇게 성장을 하셨고 6%로 내 그룹이 전체가 15%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브론즈 빌더라고 하는데, 잠시만 요거는 이제 화면을 이렇게 꺼야겠네. 브론즈 빌더라고 하는데 요때는 원래 15% 정도가 되면은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게 돼요. 근데 고거 플러스 보너스 곱하기 30%를 더해 줘요.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바쁘게 일을 하시고 오셔서 열심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플러스 알파 7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쵸? 그리고 이거는 자산소득이라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렇게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를 쪼끔 알려드리고 싶고, 자, 수익 구조 2번.
자, 이 그림은 내가 의무 구매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필품이니까는 이달에 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0인데 대신에 A, B, C가 노력을 해서 각자가 브론즈 빌더가 될 만큼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 매출은 1200만 PB가 되죠. 그러면 1100만 루비 보너스 2%를 적용을 더 받아서 23% 적용을 받기 때문에 276만 원이 나와요. 근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A, B, C가 다 노력한 만큼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A그룹은 60만, 사실 그리고 B, C도 똑같이 60만 원씩이잖아요. 그래서 빼주면 96만 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의 최종 소득을 조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96만 원에서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1.73배라고 했잖아요. BB라는 개념이. 그래서 166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 자, 내가 브론즈 빌더 3그룹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내 그룹이 6% 이상 하는 그룹이 3그룹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276만 원 곱하기 30%가 들어가요. 왜냐면 이건 내 노력분이니까. 그쵸? 이거는 그리고 그 창업자분이 주시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캐시백 보너스에서는 분리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합치면 249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게 매달 평생 증가 상속돼서 나오게 되면 이걸 이제 자산소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0PB 아무것도 쓰지 않은 달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그런 달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는 거 혹은 SOP라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출이 항상 이제 생필품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신제품이 항상 늘어난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서두에 양희 리더님께서 신제품 혹은 프로모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업체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R&D 투자를 해야 하는데 아미에서 R&D 투자를 해서 제조하는 제조 회사이다 보니 신제품이 매달 나온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회원 수가 매달 매달 증가하는 거. 저희 이제 아미 본사에서 두, 5일, 50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만 집중한다라고 해도 한 달에 5명의 신규가 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경험치가 는다. 내가 오늘은 유산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내일은 마이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모레는 우먼즈 W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유산균만 보더라도 내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가 써본 경험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경험을 통해서 폭넓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게 진짜로 자산소득이 되고 인세소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은 이제 독립이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단순히 뭐 브론즈 빌더를 이렇게 만드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나처럼 도와줄 수 있도록 1000만 PB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인데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세 분 중에서 A라는 분이 1000만 PB를 하셨어요. 그리고 B와 C는 그 400만 PB씩 유지를 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1800만 PB해서 25% 적용받아서 450만 원이다. 그래서 A는 21% 적용이니까 210만 원이고 B와 C는 60만 원씩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1000만 PB 이상이 되게 되면은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죠?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고 리더십 보너스 6%를 적용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100만, 1500만이 넘어가서 제가 지금 23%, 25%를 이렇게 적어는 드렸지만 저거는 퍼포먼스 플러스 퍼포먼스 엘리트라는 아미에서 어떻게 보면 루비 보너스라는 체계거든요. 새로 나온. 근데 그거는 우리 아미 소득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 나온 거지 기본적인 틀은 1000만 PB 이상이냐 이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틀을 딱 올곧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그룹이 21% 이상이 돼서 210만 원을 다 가지고 가게 되면 실제로 나의 그룹의 PB는 B와 C를 합친 8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18%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A라는 것은
내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리더십 보너스로서 6%를 나한테 따로 넘겨준다. 라는 개념이에요. 조금 어려우시면 지금 이제 여기에 초대해 주신 스폰서님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보시게 되면 자, A그룹이 1000만 PB를 했기 때문에 6% 적용을 받으면 60만 원인데 1.73배를 하게 되면 103만 원이 나오고요. B와 C 같은 경우에는 15%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똑같이 60만 원이 나와서 1.73배에서 103만 원씩 나와요. 그러면 전체 총 소득이 310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A그룹은 독립을 했기 때문에 내 브론즈 빌더 구조에서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아마 계실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A 독립했든 BC 했든 6% 이상의 적용을 받으면 브론즈 빌더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310만 원 곱하기 30%를 더하는 거예요. 그게 93만 원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403만 원이라는 소득이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도 있지만 독립했었을 때 내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조금 속도가 빨라서 이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시면 잘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자격 인정을 조금 보시게 되면 1년 중에 한 달을 성취했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한 250 정도의 소득이 나오면 SP, 마찬가지로 1년 중에 3달 성취하면 그냥 GP, 그리고 1년 중에 6달을 성취를 했는데 그중에 3달은 붙여서 성취를 했다라고 하면은 플래티늄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아미에서 정식 사업가라고 인정을 해 주고 옛날에는 이제 워커힐 호텔에서 1박 2일 요렇게 해 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1년 12달을 요렇게 유지하는 파운더스라는 게 강화가 되면서 지금은 그냥 이제 식사를 요렇게 한번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T도 어쨌든 굉장히 또 귀한 핀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1년 12달을 성취를 하게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연봉으로 조금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여행 점수에 대한 것을 사실은 플래티늄부터 충족을 해서 갈 수 있지만 보통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많이 가게 되니까 여행에 대한 얘기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에다가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P는 아까 제가 이제 그 독립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전 페이지에서 정식 사업가는 플래티늄부터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플래티늄을 몇 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핀이 다음에 달성이 돼요. 그래서 두 조의 플래티늄과 사이드 매출 400만 PB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걸 6개월 하면 사파이어라고 해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고 나는 평생 친구 3명을 만들 거야. 그러면 에메랄드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소득이 되고 나는 6명 도전해 볼 만한데 나는 세상을 참 열심히 살고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다이아몬드라 그래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발생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A, B, C, D, E, F가 그냥 플래티늄이 아니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그거를 두 주를 도와드렸다라고 하면 파운더스 사파이어인 거고 세 주를 도와드렸다라고 하면 파운더스 에메랄드인 거고 6조를 도와드렸다라고 하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안정성이 극대화가 되고 단순히 6개월 동안만 플래티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 수준도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된다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은 핀들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볼 거는 그 A65의 크루즈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크루즈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그 파운더스 에메랄드에서 조금 더 본다면 다이아몬드까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그 너머의 핀을 아직까지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사진을 봐 왔는데 지금 이 방에서 내가 내 꿈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고 이 시간에 피곤함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앞에서부터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현실에 대한 얘기, 내 가정 경제에 대한 얘기, 내 인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 점검을 제대로 해 놓으셨고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마음을 먹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그 열정이라든가 더워서 얼굴 빨개지는 게 아니고 열정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드릴까, 제가 이제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데 조금 이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저희 파트너분들 혹은 제가 이제 후원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인데, "아메이는 도구다. 도구인데 내 인생을 쪼끔 즐겁게 내 꿈을 행복하게 이뤄 나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랬을 때 뭐 누구누구 님, 누구누구 리더님은 과연 이 아메이라는 도구가 내 삶에서 내 인생을 정말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도구인지를 명확하게 검증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명확하게 검증이라는 건 회사 제품 마케팅 그리고 나의 꿈과 의미라는 거죠. 내 삶의 의미. 다른 말로는 내 삶의 비전.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의 비전과 의미를 방금 얘기 드렸지만 명확하게 세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냉혹한 현실에 나만의 자산을 구축해 가는 게 그다음에 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은 쉽지가 않고 지금 사실은 내가 핑계 댈 만한 거리가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비즈니스는 독립 자영 사업이고 스폰서님이 나를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뜨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스폰서님들께 응석 부릴 수 있고 핑계 댈 수 있는데, 네, 활용도를 명확하게 검증을 했고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내 의미를 찾아나가는 인생이 너무 귀하다라고 하면 어 '현실에 너무 그렇게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고,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얘기를 쪼끔 이렇게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8 시에 더우신데 또 장마철인데 요렇게 또 열심히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이게 음소거가 사실 좀 이렇게 미흡한 점이 또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쪼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쪼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잘 기록해 주신 우리 하승용 리더님께서 조만간에 또 요 영상을 아마 유튜브로 또 멋지게 올려주시겠죠? 그러면 그때 만약에 요게 메시지가 잘 와 닿았다 혹은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좀 많이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 MZ 세대 리더는, 요 남자는 총각은 혼자서 요렇게 열심히 발버둥을 치고 있더라.' 정도로. 그쵸?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깐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서는 제가 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OM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의 귀한 40 분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